안녕하세요. 미래기술 신산업 카페 뉴스 읽어주는 바리스타 이원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초계성파 재료 2020 9가지의 새로운 재료라는 내용으로 니케이 모노스쿨이 9월호 45에서 76페이지에 걸쳐 게재된 내용을 요약 번역한 것입니다. 재료 개발은 장기적인 노력이 가능한 일본의 전문 분야로 매월 초개성적인 재료의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을 흡수하지 않고 세게 튕겨내는 특성을 추구한 복합 재료나 염분이 포함된 호수를 통과시키는 것만으로 희귀금속을 회수할 수 있는 필름, 플라스틱과 고무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고분자 재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의 구조와 보강제 필러의 주입 방식을 분자 레벨에서 개량하는 지견이 최근 연구의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목적하는 특성을 실현시키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컴퓨터에 의한 시뮬레이션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머티리얼 인포메틱스 MI의 활용도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계성파 재료 9가지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발수 재료인데 가시보고의 골격과 유사한 표면 구조의 초발수성 도료로 결정 사이에 공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이 물체 표면과의 접촉각이 150도 이상인 상태를 초발수라고 하는데 물방울을 떨어뜨리면 직관적으로 물방울이 구형을 유지하면서 물체 위에 올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가 되는데 초발수성이 실현하게 되면 수용성 오염을 방지하거나 높은 방수 성능을 제공하기도 하며 또한 수중에서의 마찰 저항도 줄일 수 있어 선박 밑바닥의 바깥면을 초발수 상태로 만든다면 선박의 동력 에너지가 적게 소모되게 됩니다. 물질재료연구기구는 2019년 9월에 새로운 초발수성 재료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는데 페인트처럼 물체 표면을 코팅하기 쉬우며 비용도 저렴하게 할 수 있어서 기존과는 달리 마찰이나 변형을 받아도 초발수성을 잃지 않는 강한 내수성을 겸비한 초발수성 재료인 것입니다. 초발수성을 가진 자연물로 알려진 것이 연꽃 잎으로 물방울이 튀어도 굴러 떨어져 버리게 되는데 그 표면을 확대해 관찰하면 수십 미크론 간격으로 미세한 돌기가 보입니다. 이 미세한 돌기 사이에 공기가 쌓이기 쉬우며 물과 공기는 친화도가 낮기 때문에 물은 구형으로 되려고 하는데 물방울이 연잎 돌기의 끝에 접촉하는 상황을 인공적으로 재현할 수 있다면 초발수성도 실현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었죠. 또한 불소수지, 테프론처럼 물과 상호작용이 적은 물질을 발수성 확보에 이용하는 화학적인 방법도 있으나 접촉각 150도 이상의 초발수성의 실현은 화학적 방법으로는 분자의 극성 등으로 인해 어렵다고 하여 초발수성을 얻는 수단으로는 미세한 돌기 구조 쪽이 더 확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세한 돌기는 물리적으로 약하여 긁거나 압박하게 되면 곧바로 망가지게 되어 초발수성을 실현할 수는 있어도 오래 유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생물 조직은 재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인공물은 그렇지 않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가 과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목한 것이 산화아연으로 산화아연의 결정이 방파제 블록과 같은 입체적인 4개의 뿔 모양으로 돌출된 형태를 하고 있어서 이 산화아연의 상원 경화형 실리콘을 일정 비율로 혼합한 재료가 의도한 대로 초발수성을 나타내게 되었고 접거나 세게 긁어도 발수성이 저하되지 않게 되는데 현미경 사진으로 보면 접힌 부위나 긁힌 부위의 표면에도 뿔이 존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초유연 재료로 못을 찔러도 구멍이 안 뚫리는 세계 최초의 고무와 플라스틱의 결합체입니다. 브리지스톤이 개발한 신소재 사심인데 그 특징은 합성 고무 재료와 플라스틱 성분을 분자 레벨로 결합시켜 양자의 특성을 아울러 가지게 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부타디엔 및 이소프렌 등의 공역 디엔과 플라스틱의 에틸렌과 프로필렌의 올레핀을 공중합시킨 것으로 브리지스톤은 양자를 공중합시킨 세계 최초의 재료라고 합니다. 사심이 나타내는 물성은 독특하여 구멍을 내기 어렵다는 탁월한 내관통성을 들 수 있는데 일반 고무는 끝이 뾰족한 못으로 누르면 바로 구멍이 뚫리지만 사심은 국소적으로 힘을 가해도 플라스틱의 특성으로 파단에 견디며
고무의 특성으로 크게 변형되어 좀처럼 구멍이 뚫리지 않는 것은 바로 고무와 플라스틱이 복합된 사심의 특성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기존의 고무에는 없는 특성을 플라스틱과의 융합을 통해 실현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구멍이 생기거나 상처를 입더라도 열을 가하는 것만으로 막혀져서 복구될 수 있는 재생 복구성입니다. 일정한 온도에 도달하면 녹아서 융착되는 열 가소성 플라스틱에 유리하는 특성 중 하나로, 액체 질소로 얼려 저온 환경에서도 딱딱해지거나 물렁해지지 않는 뛰어난 저온 내 충격성도 기존의 고무에는 없는 성질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타이어에 국한되지 않는 새로운 용도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실제로 사심은 재료의 조합 방법 및 제조 조건을 통해 특성을 다양하게 바꿀 수 있으며, 함유하는 플라스틱 분자의 길이를 조정함으로써 융착 온도까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은 초점착 재료로 피부 온도로 점착되는 시트입니다. 미쓰이 화학이 개발한 체온 감지 자기 점착성 시트는 고분자의 일부 운동성이 커지는 유리 전이 온도가 약 28도로 체온에 가까운 폴리올레핀계 플라스틱으로 피부 온도 정도로 따뜻해지면 부드러워지며, 그 상태로 압력을 가해 눌러 놓으면 자기 점착성을 띠게 됩니다. 용도로서 먼저 상정되는 것은 벨크로의 대체인데, 가느다란 루프에 후크가 걸리는 구조의 일반적인 벨크로에는 쉽게 오염이 달라붙고 얇게 만들기 어렵다는 등의 결점이 있는데 반해, 자기 점착성 시트는 탈착 시에 소리가 나지 않으며 점착면이 매끄러워 먼지가 붙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점착성을 발휘함으로써 두께까지 줄일 수 있고, 또한 무색 투명하기 때문에 제품의 외관을 해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의류 및 의류 자파의 고정구로서 사용하면 체온에 의해 신체에 달라붙어 착심지가 높아지며, 또한 폴리오레핀이 가진 방수 내수성을 활용해 아웃도어 용품이나 재해용품으로의 적용도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트를 접어서 주머니 형태로 만드는 등 그 장소에 따라 형태를 바꿔서 이용할 수 있으며, 손목시계의 밴드 및 웨어러블 단말기의 고정구로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피지 등의 부착으로 점착성이 저하되어도 물로 씻음으로써 원래 상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초분리 재료로 리튬까지 통과시키는 0.8 미크론의 균일한 구멍의 나노 여과막입니다. 도레이가 개발한 초투성 NF막은 낮은 농도의 염호수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리튬을 회수할 수 있어 리튬 이온 2차 전지를 비롯해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리튬 생산 효율화에 공헌할 것으로 보이는 재료입니다. NF막, 나노 필트레이션, 나노 여과막은 액체를 여과하는 수처리 막의 일종으로, 새로 개발한 NF막은 물에 녹은 상태로 0.76 나노미터의 리튬 이온은 통과하지만 0.85 나노미터의 코발트 등의 이가 이온은 통하지 못하는 높은 선택 분리성을 가지게 되며, 또한 기존의 NF막에 비해 투수성을 약 3배로 높여 여과에 필요한 에너지도 저감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초전열 재료로 고무 복합 재료로 금속 수준의 열 전도성이 높은 재료입니다. 합성 고무 및 열 가소성 엘라스토머에 잘 수축된다는 고무 특성은 열 전도성과 자성이 높은 기능성과는 일반적으로 트레이드 오프의 관계가 있는데, 고무 특성을 가진 폴리머에 기능성을 부여하기 위해 무기 재료의 혼합 물질을 첨가한 복합 재료는 혼합 물질끼리 응집하기 쉬우며 고무의 특성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산업기술종합연구소가 개발한 고무복합 재료는 모재인 고무 재료와 필라의 쌍방의 연구를 거듭해 고무 특성을 손상시키지 않고 금속 수준의 높은 열 전도성을 갖게 해서 발열 부품을 장착하는 플렉서블 기판의 페이스 플레이트 등으로의 이용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한 기술은 열 전도성 이외에도 자성, 유전성 등의 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 번째는 초분기 재료로 양쪽 끝을 가늘게 분기한 셀룰로스로 강화하여 균열 억체와 충격 내구성을 가지는 재료로, 파나소닉은 청소기와 텀블러에 셀룰로스 섬유로 강화된 플라스틱을 응용하기 시작했는데, 셀룰로스 나노섬유 CNF처럼
나노미터급으로 가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섬유의 중심 두께는 미크론급이면서 끝이 나노급으로 가늘게 분개한 형태로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원래 플라스틱보다 강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목재 폐기물이나 커피 찌꺼기 등을 활용할 수 있어 파나소닉은 서큘러 이코노미에 대응한 재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7번째는 초재진 재료로 주철 정도의 강도와 경량으로 초기 진동을 억제 가능한 감쇄 특성을 가진 복합재입니다. 어드밴스 컴포지트가 개발한 AC 알보로는 알루미늄 합금 수준의 가벼움과 주철과 동등한 강도를 가진 재료로 실체는 알루미늄 합금과 세라믹의 복합재입니다. 주형에서 도자기의 다공질체를 고정한 상태에서 응용한 알루미늄 합금을 넣고 높은 압력을 가하여 함치 문고시키는 용탕 잔조법으로 제조하는데 알보론을 채용한 부품을 경량화하고 진동을 억제할 수 있다면 동력 부분을 소형화하여 토탈 코스트를 삭감할 수 있게 됩니다. 8번째는 초내열 재료로 PEEK를 나노카본으로 보강하는 독자 기술로 고충격에 견딜 금속을 대체하는 최강 플라스틱입니다. 자동차의 경량화를 도모하는 데 있어서 금속 부품의 플라스틱으로 대체 유력한 수단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비강도가 높은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 CFRP인데 일반적으로 CFRP는 내열성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고온에 노출되는 부품은 좀처럼 금속에서 다른 재료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내열성이 높은 폴리에텔, 에텔 케톤 등의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모재로 사용해도 마찬가지인데 고온 환경을 포함해 인장 강도는 높지만 내 충격성을 확보하지 못해 작은 충격으로도 부러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해결한 것이 산업기술종합연구소와 사나로가 2020년 1월에 발표한 신재료로 PEEK를 탄소 나노 튜브로 보강하는 독자 기술을 통해 내 충격성을 개선하여 전기 자동차용 모터 케이싱 등의 용도로 응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9번째는 초결합 재료로 이종 재료에 결합하기 쉬운 폴리프로필렌 접착 재료로 탄소 섬유 복합재의 강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자동차 범퍼 및 컵 등의 일용품, DVD 케이스 등 친근한 제품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범용 플라스틱 중 하나인 폴리프로필렌은 비중이 작고 강도가 높으며 가공성도 좋지만 접착성이 낮고 도장하기 어렵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 약점을 보완하고 폴리프로필렌을 다른 소재와 접착하기 쉽고 도장을 쉽게 하는 폴리프로필렌 이오노머를 사네이 고교가 개발하였는데 사네이 고교는 접착성을 높이는 산블록을 PP 분자의 말단에 합성할 수 있도록 반응성을 높여서 양말단 이중결합 PP를 사용하여 접착 및 도장성의 향상을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가지 새로운 재료에 대한 요약 소개를 마치는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hjtic.snu.ac.kr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건설 디지털 혁명, 설계, 시공, 유지관리의 최신 현장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